요즘 50대에게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죠. 아직 몸은 괜찮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 있는데 회사에서는 슬슬 정리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정년이라는 숫자는 다가오고 막상 퇴직 이유를 떠올리면 답답함부터 밀려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것 같고 그렇다고 다시 사무직으로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50대가 요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정년 없는 일은 없을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기술은 뭘까? 이 질문의 끝에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가 바로 타일 기능사입니다. 예전엔 건설 현장 기술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성실함, 책임감을 갖춘 중장년층을 반기는 현장이 늘고 있죠. 타일 기능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이고 일단 기술을 익히면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은퇴 준비용 자격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일 기능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년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소속돼 정해진 나이에 퇴직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술만 있으면 개인으로도 팀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체력만 관리된다면 60대, 70대까지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술술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벽에 부딪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입니다. 집은 계속 지어지고 오래된 집은 계속 고쳐집니다. 신축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욕실 공사까지 타일 작업이 빠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일이 끊기는 경우도 드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게 소득 공백이라면 타일 기술은 그 공백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25년 근무하다 53세에 퇴직한 김모 씨입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지만 막상 집에 있으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연봉은 절반 이하, 그것도 계약직뿐이었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타일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학원에서 차근차근 배우고 시험에 합격한 뒤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욕실 리모델링 위주로 일하면서 월 250만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김 씨 말이 인상적입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힘은 들지만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사례는 전업주부였다가 50대 초반의 기술을 배운 박모 씨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남편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왔고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도 고민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타일 시공 보조부터 시작해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소규모 팀으로 움직입니다. 주로 부분 리모델링과 상가 공사를 맡는데 부부가 같이 일하니 서로 믿고 갈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져요. 누군가에게 계속 일자리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 실패 후 재기를 꿈꾼 이모 씨 55세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으면서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할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막노동만 하기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게 타일 기능사였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처음 12년은 수입이 들쭉날쭉했지만 성실하게 현장을 다니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지금은 고정거래처도 생겼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배신 안 하더라고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물론 타일 기능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체력 부담도 있고 초반에는 보조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재주와 꼼꼼함이 필요하고 먼지와 소음이 있는 환경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 현실적인 대안도 드뭅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오래 버티는 대신 손에 기술 하나를 쥐고 내 속도로 일하는 삶. 그것이 많은 50대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타일 기능사에 도전하는 50대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게 아니라 정년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의 전략을 선택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은퇴 이후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감정적으로는 두렵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죠.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었고 건강 수명도 70대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60세에 은퇴해도 최소 1015년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그냥 소비하느냐 아니면 소득으로 연결하느냐의 차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적 자본의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쌓은 사무직 경험이나 직함은 퇴직과 동시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손에 남는 기술은 나이가 들어도 감가상각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특히 타일 시공처럼 경험이 곧 품질로 이어지는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연륜 있어 보이는 기술자라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50대는 기술 습득의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20대처럼 빠르진 않지만 반복 학습과 실제 손을 쓰는 작업에서는 오히려 중장년층이 강점을 보인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타일 시공은 단순 암기보다 손의 감각, 공간 인지,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데 이건 오랜 사회 경험을 가진 50대가 오히려 유리한 영역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신 건강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역할 상실입니다. 매일 나가던 직장이 사라지고 내가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기술직은 다릅니다. 오늘도 내가 손으로 뭔가를 완성했고 그 결과물이 눈에 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가시적 성취 경험이라고 하는데 자존감 유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노동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타일 기능사가 은퇴 후 삶에 잘 맞는 이유는 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큽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경험이 쌓이면 작은 욕실 공사, 부분 보수, 리모델링 컨설팅 위주로 일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체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 들수록 일의 방식이 진화하는 직업이라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AI 나오고 자동화되면 이런 일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건설 인테리어 분야는 자동화가 가장 느린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현장마다 구조가 다르고 미세한 오차와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벽의 수평을 잡고 깨진 타일 상황에 맞춰 즉석에서 대응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AI 대체 위험도에서도 타일 시공 같은 숙련 기술직은 비교적 안전한 직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에서 중요한 건 수입의 최대치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월 500만 원을 2년 버는 것보다 월 200만 원을 10년 버는 게 노후에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타일 기능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체력과 일정만 관리하면 내 페이스대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타일 기능사에 도전하는 50대의 선택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기대 수명 증가, 인적 자본의 재구성, 뇌의 학습 가능성, 정신 건강과 자존감 유지, 자동화 리스크가 낮은 직업 구조, 이 모든 걸 고려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놀 것인가, 일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타일 기능사는 그 연결고리를 손에 쥐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